경기 의왕 과천 출마 예정인 이은영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기 의왕 과천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역 의원은 누구입니까? 이소영 의원입니다. 아, 더불어민주당의 네. 초선 의원. 네, 맞습니다. 이소영 의원. 자, 그러면 5분 오프닝 인터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왕 과천하고 네.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이 첫 번째 도전인가요? 이번은 두 번째 아, 도전이고요. 두 번째 이쪽에서? 예.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일단은 여기서 거주를 2007년부터 거주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16년 살았고요. 네. 또 저희 아이들이 이 인근의 음. 지역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래요.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조금 친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 지역이 자체가 좀 굉장히 음. 환경 친화적인 도시여서 네. 살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네,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자, 여론조사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습니다. 네, 총 몇 년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약 20여 년 정도 그래요? 근무를 했습니다. 네. 20년. 네, 네. 그럼 막 여론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여론 그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 세대별 특징이 예전과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석할 때 조금 네. 더 세심하게 좀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20년 여론조사 해보셨으니까 네. 이번 22대 총선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의 성적은? 저는 한 155석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을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신당이 그 음. 민주당에서 좀 나오지 않는 경우를 좀 상정을 그래요. 할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20년 경력인데 요즘도 여론조사 업을 하고 계십니까? 네네, 제가 휴먼앤데이터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뭐 본인의 지역구에 대해서 여론조사 본인이 해볼 수 있겠네요? 네, 할 수 있죠. 아, 가끔 합니까? 네, 언제든지 하고 있고요. 거기 판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판세가 굉장히 좀 박빙 박빙이에요? 상황. 네, 박빙인 몇 강 구도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후보가 지금 5명이 나와 있는데 네. 한 3강 정도? 네, 그 정도. 거기에 본인이 이제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포함이 된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럼 이 여론조사 업을 하다가 네. 20년간 하다가 정치의 길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자, 핵심 이유는?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여론조사 업만 한 것이 아니고 네. 그 앞단에 네. 그 당직자 생활을 했어요. 아, 그랬죠. 네, 새정치국민회의라고 95년도에 네.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공채가 있었는데 그때 일기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행정관까지 해서 네. 정치가 기본적으로 마지막에는 한번 도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다 생활하고 배운 네.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요. 예. 이번에 이제 300명이 새로 뽑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은영, 나 같은 사람은 꼭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다. 왜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아,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민주당이 좀 네. 취약한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네. 부분이 좀 많이 취약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세우거나 미래 음. 의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 대선을 살펴보니까 네. 국회에 입성하지 않고서는 그 역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과 그다음에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네. 이번에는 반드시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자,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네. 어떤 상임위에서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희 지역이 그 음. 도시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베드타운에서 자족형 도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국토위는 반드시 1순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과기정통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아무래도 제가 데이터를 다루고 그다음에 지금 AI와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네. 과기정통위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요. 네. 1호 법안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AI와 인공지능 시대가 접어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 전 세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AI 교육센터와 AI 창업센터를 네. 설치하는 그런 지역에 일자리 센터와 연계되는 그러한 법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슬로건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슬로건은 지금 오직 민생, 어. 확 바꿀 이은영. 네. 예비 후보 등록은 했어요?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검증 받고 있어서요. 예, 그래요. 예.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막 자기를 알릴 거 아니에요? 네.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방송 활동을 좀 오래 했고 네, 네. 유튜브도 많이 출연을 하고 저 개인 유튜브도 있어요. 그래요? 네, 10만 2천 구독자 보유하고 10만 명이 있어서.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지금 슬로 버튼 대기하고 있어요. 10만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네. 본인의 컨텐츠, 확실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그 대형 유튜버들로부터 좀 지원 사격을 받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런 채널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자 늘어납니다. 네. 네. 오마이 TV 175만인데 200만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그 컨텐츠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좀 기획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자,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미디어 세상을 또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인데 네. 자, 5분 동안 사전 인터뷰는 이제 이렇게 잘 마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0분 동안 본인이 나는 누구인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긴장됩니까? 긴장이 많이 되네요. 지금. 아자! 네, 아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영입니다. 의왕시에서 16년째 살고 있고요. 저희 도시는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왕시와 가천시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도시인데요. 눈을 돌려봤을 때 녹지가 많다라는 거는 이제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춘 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왕시와 가천시는 도시숲으로서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베드타운에서 자족형 도시로 지금 변모하고 있고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저희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 조감도들입니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주거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생활편의시설이 같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가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는 그런 일들도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장표에서 저 가운데 두 번째 상단에 있는 사진을 봐주십시오. 거기는 과천 3기 신도시 내에 비닐하우스촌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저곳에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많은 주거단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원주민들이 떠나가지 않고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함께 정착할 수 있으면서 또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용막골이나 또 재경골 이런 과거 마을 공동체의 흔적이 담겨 있는 그런 지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꼭 소중하게 가치로서 보존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은 좀 많은 아쉬움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또 새로운 도시 발전의 전략을 만들어서 그린숲 또는 도시숲의 어떤 미래 비전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성과 경제성, 역사 문화성과 미래 지향성인데요. 저희 지역에는 이제 경제성이 보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덕원의 IT밸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의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도시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 개발하면은 관주도의 일방향적인 그런 개발 계획들을 거주민들이 수용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도시에 사시는 지역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도시 발전의 미래 그림을 같이 그리는 그러한 형태로 도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국회에 입성한
한다면 꼭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장표를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으로부터 정치를 배웠습니다. 왼쪽 사진에는 그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그 연수를 받았던 사진,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저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인수위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찍은 사진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가장 잘한 일이 많은 대통령 1위에 노무현 대통령이 꼽혔고 2위에는 DJ 대통령이 꼽히셨습니다. 저는 이 두 대통령이 이렇게 1, 2위에 꼽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대통령께서 대중과 소통을 가장 잘 하셨기 때문에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나보고 싶고 그리운 그런 대통령 1, 2위에 꼽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DJ 대통령은 중요한 그런 영수회담이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꼭 당직자들을 불러서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직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게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 리더의 위치를 위에서 옆으로 변화시킨 대통령이십니다.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운 대통령으로 이렇게 1위에 꼽히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 역시 같은 곳을 시민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친구와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요. 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와 균형 감각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저 사진, 정치바에 있는 저 사진은요. 착한 여론조사를 꿈꾸며 의기투합한 6명의 그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여론조사 업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우리의 기능적인 측면을 조금 더 사회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언론사들이 무언가 조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저희가 재능봉사로서 재능 기부로서 조사를 해드리고 그 이슈를 의제화하고 공론화하는 거를 지원해드리고 또 기사화하는 것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비영리 단체인 공공의 창을 만들고 나서 한 커트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공공의 창의 회원으로서 이 5당 청년 정책에 대한 좌담회도 진행을 해봤고요. 그 옆에 지금 있는 사진이 저 거울 속에 있는 뭔가를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그런 그 청년 정책에 대한 조사도 직접 수행을 해봤고 그 다음에 사법제도에 대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심층 인터뷰도 해서 기사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12구 참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한국일보와 함께 수행을 해서 기사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론조사하면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그리고 가상 대결을 통한 그 뭐 누가 이기고 지느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이슈들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론조사를 해서 또 그것을 공론화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여론조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공공의 창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의 그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고 또 기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니까 특히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런 그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AI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부분들을 변화를 시키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변화를 시킬 곳은 바로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AI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많이 없앨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전망을 하는데 실제 그런 경향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와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 사회를 꼭 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시는 분들은 그 관련법들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만약에 국회를 가게 된다면 저 역시 그 일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AI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사회의 모습을 저는 기본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산업화 시대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경제를 성장시켜 오신 주역들이십니다. 또 저희는 민주주의를 열심히 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앞으로
30년 우리 후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새롭게 구성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기본사회는 5개의 기둥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와 의료와 금융, 그리고 을 기본권을 가지고 이 5개의 기둥으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우리 모든 역량을 다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사단법인 기본사회 의왕본부의 상임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으로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이런 정책 홍보,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지역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표인데요. 사진이 많아서 좀 혼란스럽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다양한 유튜브나 방송이나 또 촛불 집회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구나 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뿌듯해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미디어가 융합된 그러한 활동,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 이슈들을 의제화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을 제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에는 데이터를 보고 또 분석하고 의제를 만들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하나회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현재 낮은 대통령 지지율 안에 그 모든 요구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총선에서 제가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을 반드시 실천해서 정권 교체에 큰 에너지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잘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 이름은? 이은영 TV입니다. 이은영 TV. 예. 네. 또 방송도 시사 토론에 많이 나가시지 않나요?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 꼭지들이 항상 모든 방송사 시사 프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정으로 한 3개 나가고 있어요. 어떤 데 나가고 있어요? MBN 시사 스페셜하고 YTN, 그다음에 KBS. 그래요? 예, 또 유튜브 이동영 채널도 나가고 있고요. 네네네. 예. 자,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국민들이 막 여론조사 결과 접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네.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는 시각도 좀 진영화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가장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네. 이 설문지를 꼭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도 완전히 객관적인 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처럼 네. 프레임을 짜고 그 프레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도될 때는 그 짧은 네. 제목만 나가지만 실제 네.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데이터 결과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대선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 여론조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네. 그게 진짜 여론인 줄 알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실제 낫지 않은데 낫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론조사를 봐야 된다. 그래요. 네. 자, 의왕 과천인데 말이죠. 네. 여기도 이른바 김포, 네네. 서울 편입 이 이슈와 연관해서 좀 시끄럽습니까? 네, 저희도 지금 이제 과천 지역은 좀 편입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예. 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저는 이제 그 총선용 공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온 조사들을 보니까 네. 이 인근 지역, 서울 인접 지역은 또 찬성률이 조금 높아져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 부분을 좀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아까 기본사회 개념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기본소득, 그것과 네.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기본소득을 모태로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지난 대선에서 그 공약이 좀 더 좀 구체화되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좀 5개 기둥을 만들면서 조금 폭 넓게 구체화되어 있는데 네.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막 출마 예정자들 막 분석하잖아요. 네, 네. 친명인가 비명인가 아닌가 뭐 등등등. 본인은 어디에 스스로?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가치와 철학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그 기조에서 분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신도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하고 이재명에 대한 어떤 호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고 그 음. 안에서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세 분의 대통령이 다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 한동훈 언급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의 변신 혹은 비대위 맡기로 뭐 지금 할 것 같은데 네. 한동훈의 정치인으로의 변신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퀴즈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 네. 그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네. 이미 민심과 음. 반대되는 답변을 이야기를 했다. 아.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민심과 반대되는 네.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의 자질, 정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뭔가요? 그건?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정치가 굉장히 진영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열정을 가지는 것이 1번이긴 하지만 네. 균형적인 감각과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래서 직진을 하는 거는 중요한데 그 네. 이면에 있는 것들까지 볼 수 있으면서 직진을 해야 된다. 음. 저 항상 그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시대정신 얘기하면서 검찰 카르텔 깨는 것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검찰, 특히 특수부 검찰의 어떤 검사들의 그런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대통령이 돼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네. 자, 이제 선거전을 뛰다 보면 위기도 올 수도 있는데 인생을 살다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것으로 극복을 해 나갑니까? 일단 제가 지난번에 전략 공천이 내려왔을 때 굉장히 인생의 위기, 스스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자연을 벗하면서 음. 마음을 잘 가다듬으니까 음. 오히려 그게 또 나에게 또 좋은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늘 네. 이렇게 마음 수양을 음. 내려놓는 마음 수양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이제 출마 안 되니까 네. 가족이나 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죠. 지금 그 질문을 다 하시는데 모든 후보들이 네, 다 네, 네.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잘 가족을 설득하면서 자, 어떻게 설득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게 좀 도와달라. 가장 현실적인 걸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분 동안 해봤습니다. 네. 여론조사 업계에 오래 계셨고, 또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이런 프로그램 하나쯤 있어도 되겠죠? 그럼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정치에 하고 싶어 하는 신인들의 데뷔 무대가 필요해요. 그래요. 네. 네, 네. 자, 여러분, 이은영 TV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 지금까지 의왕과천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은영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